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기현입니다. 올 한 해가 반이나 남았나요? 반이나 지났나요? 벌써 7월이 되고 나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아까 제가 PD님이랑 얘기를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비욘디 사무실에 정말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번부터 출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 회사도 이제 출근을 하고 하는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또 여러 가지 오프라인 행사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말로 돌아간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의 시간들이 굉장히 노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코로나 3년째를 겪으면서 참 그동안 모든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고 루틴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또 변해가는 걸 보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윤희님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역시 콜로라도 여기 센스쟁이 저희 PD님이시네요. 네. 한국은 정말 덥고 많이 습하더라고요. 그래서 태풍이 다시 온다고 하니까 모두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요즘 주변에도 뭐 썸머 캠프를 가는 친구들도 많아졌고 외국에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같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게 되면 좀 도움이 되고자 우리 아이를 미국 보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이 한국과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제가 조금 간단히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돌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두 가지고요. 이게 저희 아이의 학교 서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는 학교마다 그리고 가는 지역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조금씩 서류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얼바인 쪽에 있는 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립학교다 보니까 이제 그쪽 유니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지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는 어디에 살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내면 아마 저희처럼 이렇게 그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가 배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저희 딸들 준비를 하면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실은 이 자료를 저는 국제진료소에서 3년간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애들 준비도 해주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가는 데도 준비도 해주고 모든 방학 캠프 이런 서류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막상 이게 저희 아이가 되니까 맨날 하던 것도 막 헷갈리고 제대로 한 건가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 학교 서류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서류가 되게 긴데 의사가 채워야 되는 란을 보면서 조금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이의 뭐 의학적인 히스토리, 그러니까 의학적인 어떤 과거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이를 이제 신체 검사를 하게 되죠. 뭐 온 몸을 만져보기도 하고 임파선 같은 거 부은 거 없는지도 보고 청진도 하고 아이를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덴탈 어세스먼트 그래서 서류마다 다른데 여기는 그냥 치과 검진을 하라고만 되어 있어서 저희 아이들은 치과, 소아치과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도 다 충치 있는지 보고 불소 치료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Nutritional Assessment 그래서 아이가 영양학적으로 괜찮은지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Developmental Assessment 그래서 발달이 잘 되는지 이런 거가 있고 비전 스크리닝 그래서 아이의 시력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떠한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에서는 아이가 렌즈를 끼면 드림 렌즈는 제외하고 렌즈라든지 안경을 가지고 가셔서 아이가 교정 시력이 필요한 경우에서는 교정 시력으로 검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청력 검사가 있어요. 청력 검사는 조금
주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가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수능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아이가 듣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병원에서 캘리포니아에 아이들을 보내보니까 수능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능 검사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TB Risk Assessment and Test,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 나라, 어떠한 나라, 그래서 나라가 쫙 나와 있는 표가 있어요. 이 나라에서 살았거나 태어났거나 또는 그 나라에서 뭐 3개월 이상 여행을 했거나, 학교마다 또는 이제 조금씩 서류마다 기준이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의 거의 제가 본 모든 서류에서는 한국은 반드시 결핵 검사를 해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결핵이 1등이고 결핵 사망률이 1위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또 일시적으로는 청소년층에서 또 결핵이 증가되는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은 결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결핵에 대한 검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 검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네미아라고 해서 빈혈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이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일부 학교에 따라서는 혈액형을 적어내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검사를 하실 때 혈액형을 모르신다면, 아이의 혈액형을 모르신다면 반드시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생각보다 이런 엄마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 성격을 보니까 혈액형이 무슨 형인 것 같아요 라고 정말로 저에게 얘기를 하는 엄마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혈액형과 성격은 이제 통계학적인 어떠한 이야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혈액형을 성격으로 가늠하시면 절대 안 되고 피검사를 반드시 해보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변검사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변검사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가 뭐 소변에서 미세 출혈, 그러니까 적혈구가 보이는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뭐 보인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아이의 소변에 있어서 콩팥에 이상이 있는 어떠한 소견이 보이는지를 간접적으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소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하는 방법은 어른이나 아이나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밑에를 잘 닦아주시고 중간 소변을 종이컵에 받아서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블러드 리드 테스트라고 해서 납에 대한 검사도 진행을 합니다. 이 검사들을 다 통틀어서 제가 검사를 한 병원에서는 가장 오래 걸리는 검사가 이 납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가서 검사를 했는데 오늘 문자를 받았어요. 아이 서류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내일 아무 때나 내일 이후 아무 때나 이제 서류를 가지고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아이가 어떠한 기저 질환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거나 또 필요한 검사들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들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코송이 냠냠냠님, 초코송이 좋아하시나 보여요. 저도 초코송이 되게 좋아해서 위에 초콜릿부터 먹는데요. 한국에서 받은 건강검진이 유효한 경우는 보통 서류를 쓰는 시점으로부터 뭐 3개월 정도 이내에 만약에 검사를 받으셨고 그 결과가 있는 경우에서는 대체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2달 전에 그냥 우연히 무슨 알레르기 검사를 하기 위해서 피를 뽑으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검사를 했다. 그런 경우에서 이제 검사 결과가 있다면 그때의 소변이나 피 검사 필요한 서류들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1년 전 검사라거나 그런 것들은 유효하지 않으니까요. 보통 저희가 3개월 정도에서 자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이러한 검사들을 아이의 건강검진 목적으로 받은 적이 있다 하시는 경우에서는 그거를 대체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시기와 그런 걸 잘 결정하셔서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가 엑스레이라든지 어떠한 영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가끔 병원마다 다른 경우가 있고 CD를 구워주지 않고 뭐 이렇게 판독만 주는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필름을 주는 경우가 있다거나 해가지고요. 그것은 가시는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고 거기서 그 검사 결과를 가져와도 된다고 하시는 경우에서는 그것들을 준비해서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돈을 들여서 그 서류를 뽑아서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반드시 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윤희님도 87년도 굉장히 옛날에 가셨었네요. 그래서 맞아요. 예방주사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CDC 홈페이지 가서 다운을 받은 내용이고 금년도에 업데이트 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글씨가 너무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 B형 간염, 로타바이러스, 디프테리아, 그리고 파상풍, 그 다음에 백일해, 디탭, 그 다음에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타입, 그래서 뇌수막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폐구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리베나 13가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 80%는 13가를 맞지만 한 20% 정도에서는 GSK의 심플로릭스를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10가라든지 13가는 둘 다 CDC, 그 FDA라든지 외국에서 다 인정을 하는 백신이어서 그 부분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거는 미국에서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써놨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13가 화이자 것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마비 백신이고 인액티베이티드라고 써있는 거 보면은 저희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맞고 있는 주사이고 가끔 가다가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일부 중동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옛날처럼 경구로 먹는 소아마비 백신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외국에서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이 살면서 백신을 그렇게 경구로 진행을 하셨다 하더라도 주사까지 합쳐서 총 4회를 맞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곳은 이제 맞았던 주사들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플루엔자 접종은 뭐 최근 지난 시즌 거를 맞았냐 뭐 이렇게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실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류에서 크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홍역볼고리 풍진 주사도 우리나라랑 스케줄이 같고 수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한 번만 맞는데 미국은 두 번째 도즈까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 백신에 대해서 지금 되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 이전에 비욘디에서 각각 백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인지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접종을 했는지가 궁금하시면 이전 제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A형 간염도 똑같고요. T뎁 같은 경우에서는 만 11, 12세부터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1차가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건 자궁경부암 백신이에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자들은 NIP에 들어가서 나라에서 관장하는 백신 사업에서 다 지원을 해주지만 남자는 본인 부담으로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남자도 맞도록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챙겨서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막구균 주사가 있어요. 수막구균 같은 경우에서는 11, 12세에 1차를 맞고 16세에 2차를 맞도록 CDC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 거를 친 부분은 우리나라의 기본 접종과 미국의 기본 접종이 다른 부분을 표시를 했고 예를 들면 로타라든지 자궁경부암 백신 이렇게 조금 선택적으로 접종을 하는 그리고 연령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굉장히 강한 것을 제외를 하고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백신 정책은 미국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출생을 해서 백신을 쭉 맞아왔다면 미국과 특별히 다른 부분은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미국이랑 다른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맞는 백신이 있죠. 그래서 BCG 예방접종 아시죠? 그래서 결핵에 대한 예방을 하는 주사로 알고 있고 요즘 뭐 이렇게 도장 찍는 것도 있고 또는 이렇게 우리 옛날에 불주사
그렇게 맞는 경우도 있는데, BCG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접종으로 들어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접종에서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면 뭐 북한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어떠한 고위험 국가로 갈 때는 맞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CDC 가이드라인에서 외국에 여행을 할 때 찾아볼 수 있는 백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어떠한 지역을 가는데 왜 가는지, 그리고 가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인지 시골 지역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조건을 설정을 하면 무슨 접종은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고 뭐는 required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의사랑 상의해서 맞고, 이렇게 다 백신들의 권장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혹시 이제 우리가 흔하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특수 지역에 이제 뭐 어떠한 출장의 목적이라든지 여행을 이제 특수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가시지는 않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검색을 하셔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댕기열에 대해서도 접종을 필요한 경우에서는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코송이 냠냠님, 혹시 미국의 건강 기준치가 인종별로 다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백혈구, 뭐 적혈구, 빈혈 수치, 이런 피 검사 수치들, 소변 검사 수치들, 이러한 경우들은 인종별로 다르지가 않고 오히려 남자냐 여자냐 또는 나이대에 비해서 조금씩 다른 경우는 있지만 인종별로 어떠한 피 검사의 수치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양인이라고 해서 미국 애들은 예를 들면은 뭐 헤모글로빈 수치가 12 이상이 정상인데 뭐 12 이상, 13 이상이 정상인데 동양인들은 15 이상 해오세요,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피검사 자체의 기본 수치는 인터내셔널 유니트로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게 미국의 가이드라인이고, 말씀드렸던 여기 수두와 수막구균이 다르다는 점. 그래서 이제 수두부터 좀 살펴볼게요. 수두 같은 경우에서는 돌 때 1차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두는 생백신이고요. 제가 백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엄마한테서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항체를 받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미숙아일수록 조금 잔병 치레가 많다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보통 저희가 임신 3기, 그래서 이제 임신 후반이 될수록 엄마한테서 항체를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태반에서 아이의 이쪽 아이 쪽으로 이 순환 체계가 굉장히 촘촘한 그물처럼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항체들을 엄마한테서 아이로 옮겨주는 어떤 수용체들이 있는데요. 이게 2기 후반에서 3기 요때부터 굉장히 많아지고 더 역할을 잘하게 돼서 보통 우리가 출생 직후까지 엄마한테서 굉장히 빵빵하게 항체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예방접종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가 독감 접종이고 하나는 파상풍 주사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엄마가 맞으라고 하는 이유는 아이에게 엄마의 항체를 열심히 넘겨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미숙아인 경우에서는 조금 더 일찍 탯줄을 끊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40주를 꽉 채우고 나온 아이들에 비해서 32주 아이는 상대적으로 8주 동안 엄마한테서 항체를 훨씬 덜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숙아 아이들은 조금 감기도 잘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희가 엄마한테 받은 항체는 보통 태어나서 굉장히 엄청 많이 있고 점점 그걸 소비를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만 6개월이 되면 엄마한테서 받은 항체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만 6개월이 되면서부터 아이는 자기 몸에서 스스로 여러 가지 백신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세균들을 만나면서 항체를 자기 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 6개월까지의 나이가 굉장히 취약하고, 어떻게 보면 돌까지는 저희가 이제 면역학적으로 항체가 우리 큰 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렸을 때도 돌 잔치를 하는 이유는 이 1년을 잘 버티고 건강하게 아이가 이제 1살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돌 즈음부터 생백신을 맞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엄마한테서 받은 항체가 저희가 맞는 생백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보수적인 기간 1년을 두고 그때부터 생백신을 진행을 하는 거죠. 보통 이 수두는 12에서 15개월에 1차를 맞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미국도 동일합니다. 근데 4에서 6세에 수두 2차를 미국에서는 맞도록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맞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두 백신에 대해서는 조금 왈가왈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맞아도 걸리는 백신이라고 얘기를 해서 일부 백신을 굉장히 극명하게 반대하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수두 파티라 그래서 수두에 걸린 아이를 수두 백신을 맞추지 않고 아이들과 놀게 해서 자연적으로 수두를 옮겨주는 그런 조금 무서운 행위들을 합니다. 근데 엄마의 마음은 알겠어요. 백신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을 일부러 걸리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쨌든 돌 때 백신을 맞고 4에서 6세에 한국은 맞지 않고 혹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수두에 걸린 아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수두를 진단받은 병원에 가셔서 언제 수두가 진단됐다라는 그런 증명이 있으면 2차 접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두에 걸린 아이는 2차 접종 정말 세고 좋은 접종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수두에 걸린 적이 없다? 그러면은 4에서 6세 사이에 2차 수두 접종을 하셔야 되고 제가 미국 가는 준비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일부 어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접종을 맞지 못하셨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셨거나 잘 모르고 가셨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미국에서 맞으셔도 큰 무리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백신이라는 게 뭔가 열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맞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접종을 미국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수두에 걸린 적이 있으면 수두에 걸린 서티피케이션 그런 영문 진단서를 받아서 가시면 되시고 아이가 1차 접종을 하고 수두에 걸리지 않았으면 2차 접종을 해서 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병원에 이제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올려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가서 아이의 접종 기록을 출력을 하시면 아이의 접종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류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이게 영문으로도 고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보통은 그거를 한국 거를 출력해서 아까 같은 그 빈칸에 선생님이 쓰시도록 되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도 준비를 할 거고 옐로우 카드라 그래서 미국은 정말 노란색 되게 두꺼운 종이에 손으로 다 예방접종 날짜를 쓰고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저는 그 옐로우 카드와 또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출력하는 영문 기록을 다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막구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필수 접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수막구균은 군대에 가시는 분들은 접종을 군대에서 이제 훈련소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파상풍이랑 이거를 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몇 년 작년까지 군대에서 수막구균을 맞고 온 친구들이 있어도 그분들 기록을 뽑으면 군대에서 맞은 기록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 그게 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남자분들 혹시 군대를 먼저 갔다 오고 유학을 가시는 분들은 한번 군대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주사를 맞았다는 그런 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국방부에 알아본 건 아니라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일부 소아과에서는 이제 2, 4, 6개월부터 이제 2, 4, 6개월
기본 예방접종을 할 때부터 수막구균을 권유하고, 특히 어린이집을 굉장히 일찍부터 가야 되는 아이들은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수막구균 접종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막구균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위험 국가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다량으로 유입되는 올림픽, 월드컵, 평창올림픽 이런 해가 있을 때마다 감염률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는 저는 수막구균을 맞춰서 나가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루틴은 11, 12세 그리고 16세에 2번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약의 경우에 어렸을 때 맞았다, 소아과 선생님이 맞으라 그래서 뭐 2, 4, 6개월 때 맞았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보통 첫 번째 도주를 언제 맞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 도주를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CDC 가이드라인에서 찾으셔도 좋고, 필요하시면 요거를 캡처를 하셔서 가시는 병원에서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맨비오라는 브랜드 이름의 수막구균 주사가 있고, 메낙트라라는 주사가 있어요. 맨비오 같은 경우에서는 2개월부터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시작하신 경우에서는 접종을 할 수가 있고요. 메낙트라 같은 경우에서는 9개월서부터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4, 6개월 때 맞지 않고 9개월 때 맞았던 친구가 있다면 메낙트라를 맞는데요. 메낙트라 같은 경우에서는 맨비오랑 조금 다른 점이 폐구균 주사 중에서 이제 프리베나라는 주사가 있어요. 프리베나와 메낙트라를 동시에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아과에서 주사를 주실 때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를 하면서 아마 만약에 수막구균을 맞으셨다면 요 부분들이 다 백업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접종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님, 의료보험이랑 의료비는 비싸도 예방접종은 다 무료죠? 근데 그냥 유학생도 무료로 주는지가 제가 확실치가 않아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미국에 가서 확인을 하고 캘리포니아 특파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접종들을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요번에 신체 검사를 하면서, 저는 수두 같은 경우에서는 4에서 6세 홍역골고리 풍진 주사를 맞출 때 그냥 같이 맞췄거든요. 제가 이전에 수두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나라 서울대 소아감염대 권위자이신 최은하 교수님께서 이제 하신 연구에 대한 기사가 뉴스에 나온 거를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2차 예방접종, 수두 예방접종을 한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발병률이 더 낮았지만,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걸려도 질환 자체가 아주 위험하거나 뭐 사망률이 높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치료를 하는 비용이 싸다면, 백신을 주는 것보다 치료 비용이 싸다면, 많이 위험하지 않다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국가 사업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때 나라의 뭐라 그러죠? 그 백신을 줄 수 있는 주머니,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수두는 2차 예방접종으로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2차를 맞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4에서 6세 홍역보그를 풍진 2차 접종을 맞으러 가시는 엄마들은 나중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때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필요하시다면 저처럼 2차 수두를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핵 반응 검사가 있습니다. 결핵 반응 검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미국을 갈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시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거든요. PPD라는 피부 반응 검사가 있고, 아이그라 테스트라고 해서 피를 뽑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혈액 검사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그라라는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이 이그라라는 것은
인터페론 감마 릴리즈 어세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결핵을 만난 적이 있는 경우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결핵균을 만났을 때 굉장히 열심히 싸우는 세포 중에 하나가 바로 T 림프구 세포입니다. 이 T 면역 세포 같은 경우에서는 인터페론 감마라는 물질을 내서 여러 가지 이후의 면역 반응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내 몸에 결핵균이 들어온 적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 T세포가 나 얘 만난 적이 있어. 기다리지 마. 그냥 내가 인터페론 감마 쏴줄게. 그러면서 마구마구 인터페론 감마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결핵에 걸리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결핵에 걸렸던 사람은 실험실적으로 혈액을 뽑아서 이 결핵균의 어떠한 일부 단백질들이랑 반응을 시키면 나 만난 적 있어. 그러면서 인터페론 감마 수치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 올라가는 수치를 재서 어떤 레벨 이상이 되면 이 사람은 결핵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피검사고요. 이 피검사의 장점 같은 경우에서는 피를 뽑고 가기만 하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바쁘거나 다시 오기가 힘든 경우에서는 이 검사가 좋고,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BCG 접종을 하는 경우에서는 BCG 접종 자체가 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BCG 맞았으면 PPD 피부 반응 검사하지 말고 혈액 검사해 라고 얘기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나 니네 나라 못 믿어. 우리나라 와서 내가 얘기하는 우리 동네 병원에서 검사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결핵 반응 검사를 보실 때는 어떠한 검사는 니네 나라에서 해도 되고 어떤 검사는 그냥 미국 와서 해 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니네 나라에서 다 해도 돼 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니네 나라에서 이 검사를 해 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류를 잘 읽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그라 검사의 단점은 가격이 PPD 피부 반응 검사에 비해서 비쌉니다. PPD 반응 검사는 우리 피부에서 지연형 과민성 반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역시 T세포가 결핵균을 만난 적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단백질, 결핵균의 어떤 일부 단백질을 요 피부 거중 밑에다가 주사를 해요. 엄청 아파요. 되게 깜짝 놀라게 아픈데 이렇게 동그랗게 뿔룩 솟아오르고 조금 있으면 자국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연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8시간에서 72시간 이후에 여기서 이제 T세포들이 이제 반응을 하면서 어떠한 피부에 손상이 생기고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전에 결핵균을 만난 적이 있으면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볼록 솟아오릅니다. 가끔 가다가 거기에 이렇게 딱지가 생기거나 수포가 생기거나 또는 이렇게 벌겋게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저희가 측정을 하지 않고 피부가 이렇게 볼록 솟아오른 그 길이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BCG를 맞은 우리나라 아이들 경우에서는 10mm보다 크게 되면은 양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PPD 반응 검사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BCG를 맞은 경우에서는 일부에서 교차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기에다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BCG를 맞은 분들에서는 PPD는 양성이 나왔는데 이그라 검사는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확인을 해주시고, 이전에 혹시 PPD 검사가 양성이 나왔던 적이 있으신 분은 그 다음 검사를 또 하면 그때보다 사이즈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에 나 이전에 피부 반응 검사 했는데 양성이 나왔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서류를 잘 읽어보시고 우리나라에서 아이그라 검사를 해도 되면 피검사로 확인을 하시는 경우가 더 정확하십니다. 이 결핵 반응 검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결핵의 발병률이 좀 높은 나라에서는 결핵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면역 체계가 너무 강해서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잠복결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잠복결핵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 일부
면역이 갑자기 떨어지면 약 10% 정도에서는 다시 결핵이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복결핵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가래 검사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엑스레이나 가래 검사는 지금 당장에 내가 결핵에 의한 폐결핵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결핵 반응 검사는 잠복결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 분들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잠복결핵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옛날에는 무조건 다 치료를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고위험군에서만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핵약을 한 가지 종류를 그러니까 결핵약을 되게 오래 먹어야 돼요. 최소 3개월 또는 9개월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핵약을 먹느냐 마느냐는 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이 의료진 중에서도 일부 어떤 의료진, 또 예를 들면 내 면역 상태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옛날보다는 조금 더 치료를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보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들이 있고, 이 납 검사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납에 노출될 경우가 많고, 납 수치가 높은 납 중독이 있는 아이들 경우에서는 어떠한 행동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 납 중독 검사를 반드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사도 반드시 포함이 되고, 이 검사들 모든 검사 중에서 납 검사가 제가 했던 병원에서는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충분히 기간을 두시고 검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미국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윤희님, 콜로라도는 원숭이 두창 예방조직. 그렇군요. 수두 바이러스 2번 접종하면 대상포진은 안 걸리나요? 이게 정말 그런 게, 수두 바이러스 예방주사를 맞은 경우에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주사가 있죠. 대상포진 예방주사 제가 이전에도 다뤘었는데,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생백신 같은 경우에서는 수두 예방주사의 10배 이상의 농도, 굉장히 고농도의 수두 바이러스를 가지고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백신에 비해서 이제 아마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GSK에서 단백결합 백신이 나왔습니다. 근데 단점은 2번 맞아야 되지만 WHO나 여러 기관에서 이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생백신을 맞았어도 싱글릭스 맞으세요 라고 심지어 나와 있는 문헌들도 있어서 대상포진은 혹시 수두에 걸리셨거나 그러한 분들은 반드시 맞으시는 게 좋고, 수두에 걸린 적도 없고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적도 없으면 대상포진은 안 걸립니다. 대상포진은 우리 몸에 수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걔네들이 내 면역이 떨어졌을 때 나오면서 걸리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수두에 걸린 분들이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는 거죠. 미국 의료비는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돌치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네요. 돌치레는 저희가 이제 생후 12개월 돌 전후를 해가지고 아이가 뭔가 크고 작게 아프고 지나가는 걸 그냥 의미를 해요. 저도 저희 아이가 돌잔치를 하는 날 전날에 열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돌잔치 아침부터 해열제를 가방에 바리바리 넣고 아이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서 돌잔치를 하고, 저희 아이의 큰아이의 돌잔치 날이 생일 전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돌잔치를 하고 생일날 열이 많이 나가지고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생일 선물로 사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이들이 참 이상한 게 돌 근처가 되면 심하든 살짝이든 앓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떠한 특별한 질환명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아이들이 겪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도도 아이들마다 다르고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돌이 지났는데도 안 아프고 지나갔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돌치레는 뭐고 돌발찌는 뭔가? 이게 같은
병은 아닌 것 같고, 돌치레는 그냥 돌 즈음에 아이가 아픈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행태학적인 거를 그냥 저희가 부르는 것 같고, 이제 아이가 이때 되면, 돌이 되면 굉장히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아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죠. 기어 다니는 것과 걸어 다니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누워 있다가 뒤집었다가 배밀이를 하고, 배밀이를 하다 기다가 잡고 일어서고, 앉고, 이 모든 각각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엄마들은 더 새로운 위험에 노출이 되죠. 아이들이 다치고 넘어지고 사고가 날 여러 가지 확률들이 높아져요. 누워있을 때는 엄마 약통을 만질 일이 없지만, 아이가 잡고 일어서게 되면 테이블 위에 있는 아무 약이나 집어서 먹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돌 즈음이 되면 아이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발달 자체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아플 확률도 큰 것 같아요. 잘 다치고 여러 가지를 더 많이 만지고 탐색하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손에 병균도 더 많이 묻고, 그러면서 이제 돌치레를 하는 느낌이 들고요. 돌발찌는 뭔가요, 그러면? 돌발찌는 돌치레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돌발찌는 돌발적으로 나오는 발진, 몸에 나오는 구진,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바이러스예요. 저희가 이제 사람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특별히 6번, 7번, 6형, 7형 이 두 가지에 의한 피부 병변과 함께 고열이 나오는 바이러스고요. 제가 순서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장미진이라고도 부르는데, 가장 먼저 열이 나요. 열이 나는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약간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서는 열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열이 나는데 고막이 붓지도 않았고, 감기 증상이 뭐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고, 숨소리도 괜찮고 목도 괜찮고, 도대체 애가 왜 열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고열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나다가 열이 갑자기 떨어져요. 열이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쭉 하고 열이 갑자기 어느 날 안 나면서 12에서 24시간 안에 온몸에 핑크색 또는 이렇게 붉은색의 장미진, 발진이 올라옵니다. 이 경우에서는 엄마들이 되게 걱정을 해요. 되게 울긋불긋해서 저희 아이 가렵지 않을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가렵지도 않고요, 아프지도 않고요, 굉장히 무섭게 나지만 흉터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돌 즈음이 됐는데 원인 모르는 뭔가 열이 나다가 갑자기 3일에서 일주일 안에 열이 뚝 떨어지면서 온몸에 발진이 훅 올라오고 좋아진다, 우리 아이가 돌발진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증상은 9일에서 10일 정도까지 가다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이 떨어지고 나서 하루 안에 발진이 올라오죠. 근데 재미있는 건 남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이 전염력도 24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진이 나기 시작하면 남한테 옮기는 것도 없어지겠구나 생각하시고, 열 떨어지고 하루 정도 지나면 조금 붉은 반점이 남아 있더라도 아이 컨디션이 괜찮으면, 또는 아이를 정 봐줄 수가 없다면 어린이집에 가셔도 됩니다. 엄마들이 가장 많이 물어봐요. 저도 걸려요? 선생님, 우리 아이 이렇게 걸렸는데 저도 걸릴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어른도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돌발진이 있었겠죠? 우리들도 어렸을 때 돌발진에 걸렸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6번, 7번을 만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렸을 때 걸렸다면 어른이 돼도 안 걸립니다. 근데 어렸을 때 걸리지 않았다면 어른이 돼서 걸릴 수 있겠죠. 또 걸릴 수 있나요? 6번 걸리면 6번에 대해서, 7번 걸리면 7번에 대해서 이제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6번에 걸렸는데 7번에 걸릴 수 있겠죠. 7번에 걸렸는데 6번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6번이 조금 더 어린 나이에 많이 걸리고, 7번은 6번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친구들한테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돌발진, 돌치레 왜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걸까요? 돌발진은
6개월에서 12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개월 즈음이기 때문에 돌즈음이어서 결국에는 돌치레라고 말하는 것 중에 일부 돌발진인 경우도 있고요. 돌치레지만 돌발진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돌발진은 90% 이상이 만 2세 이하에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돌즈음에 걸리는 돌치레 중에서 돌발진이 있는 건 맞고, 굳이 이 두 용어의 어떠한 정리를 하자면 돌발진이 돌치레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돌발 안에 들어간다?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집합이 있는 거죠. 돌즈음에 돌발진이 걸릴 수 있고, 만 2세가 돼서도 돌발진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돌 이전에 돌발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돌치레 중에서도 돌발진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입병이 있을 수도 있고, 감기가 심하게 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요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에 생기는 발진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생기는 발진이라는 거 다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점점 7월이 되면서 저는 미국 갈 준비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 3주 후면 가게 돼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PD님들과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제가 아마 미국에 가서 바로 방송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미국에서 제가 적응이 되고 또 이제 제가 맞는 시간, 제가 가능한 시간과 비욘디에서 가능한 시간이 잘 맞아진다면 저의 우아클 미국 편이 지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어떠한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녹화를 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제가 아마 이 부분들은 비욘디 PD님들과 상의를 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미국 준비를 하시면서 아마 궁금하신 점들이 되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다면 요 밑에 댓글을 다시기보다는 제 채널에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제가 답을 하기가 더 편해요. 또는 여기에 만약에 정말로 댓글을 다셔야 된다면 비욘디 PD님께 저한테 전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비욘디 제 영상 밑에 어떤 분이 조금 굉장히 인신공격 하시는 댓글을 쓴 이후로 제가 비욘디 댓글은 잘 많이 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말 급하시거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PD 선생님께 말씀을 주시면 아마 저한테 전달이 돼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초코송이 냠냠냠님 도움이 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른 부분도 있지만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준비하시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돌즈음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이 돌발진에 대해서, 그리고 돌치리에 대해서 한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 아이의 첫 생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마가 된 첫 해잖아요. 모든 가족이 행복한 또 돌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주 뒤가 아마 금년도 한국에서 하는 비욘디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고, 제가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브란스 병원 이식외과에 계신 이재근 교수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러면 2주 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